반려동물 면허를 만들고 싶어서 법을 만들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온 계기로 좀 놀라운 문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강아지들이 파양을 당하고 있고 지금 집안이 있는 강아지들은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모든 반려동물을 갖고 싶은 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면허를 갖게 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면허의 난이도 정도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반려동물에 따라 또 키워야 하는 그런 환경이나 교육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운전면허처럼 단계별로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대형견 면허증, 그렇죠. 소형견 면허증 그렇죠. 같은 거군요. 노약자 같은 분들은 면허를 따기가 아주 힘드실 텐데 그럼 그런 분들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어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방안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면허를 못 따면 어떻게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을까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노력을 하면서 그런 에너지가 있다고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의 기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시골 같은 데서 키우는 소나 돼지 그런 애들도 반려동물로 치는지에 대한 그런 기준이 좀 궁금합니다. 그 반려동물에 대한 기준은 기존의 동물보호법에 이미 명시가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변호사인 것 같아요. 네, 일단 2대2로 동표로 된 상태이고요. 마지막 표를 떨리는 마음으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입니다. 일단 너무나 좋은 기분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한국도 너무나 좋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한 법안은 음주운전 시 벌금 1억 또는 무기징역으로 저는 정했습니다. 오늘은 괜찮아, 한 잔이니까 괜찮아, 한 병이니까 괜찮아 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뉴스들도 많이 접하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절대 음주운전 안 된다라는 인식이 스스로에게 박힐 수 있게 뭔가 강한 음주운전에 대한 법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코올 냄새만 맡고 실제로 마시지 않았는데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올라가는 경우인 특이 체질인 사람이 있다고 얼핏 들었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 술을 마시지도 않았는데 겪게 되는 피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상황을 아무래도 본인이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대중적으로 생각했을 때 1억 또는 무기징역 같은 강력한 처벌을 있는 게 음주운전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법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실천을 하는데 조금 더 투자를 하면 되지 않을까. 사실은 법안이 있긴 있지만 한 병은 괜찮고 두 번 괜찮고 취소되면 다시 따면 되고라는 아니란 생각 때문에 이런 많은 큰 사건들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뭔가 법안 자체를 강력하게 바꿔서 절대 범접할 수 없고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으로 국민 모두의 인식 속에 박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에 대해서 강력하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허위사실 생성 및 유포 방지 처벌에 관한 법을 발의하고 싶습니다. 발의를 하게 된 경위는 요즘에 정보 과잉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른바 가짜 뉴스 그리고 많은 정보들이 되게 사람들을 혼란하게 하고 인정 질서를 해친다고 생각이 들어서 발의하게 됐고 짧은 법으로 하자면 가짜 뉴스 법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사실인 뉴스를 확인하게 되면은 상당히 비용이 들 텐데 그 비용은 어디서 나올까요? 국민 배심원처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이제 그렇게 참여 기회를 주고 그럼으로써 이 법안 자체에 대한 관심도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하는 방법이 너무 모호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아보는 판별이 과연 그게 정확한 걸까?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가짜 뉴스인데도 불구하고 그 배심원들이 선동을 당해서 이게 진짜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건 그냥 진짜 뉴스가 돼버리고 가짜 뉴스의 피해자는 그대로 그냥 진짜로 그걸 한 사람처럼 피해자가 돼버리는 건데 진실의 여부는 이제 수사를 하면서 아마 밝히는 게 예방적 성격이고 이제 각 언론사 혹은 뭐 미디어 측의 관리위원을 또 불특정 다수로
뽑아서 이렇게 관리를 함으로써 조금은 더 괜찮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짜 뉴스를 처벌하겠다는 그런 그 취지가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닌데 옆에서 듣고 있으면 그게 상당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언론 장악 및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그 민주주의의 아주 기본적인 토대를 흔드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조심스러운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이미 여러 나라에서 다 논의가 되다가 지금 안 되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헛소리를 짓거리려면 짓거릴 만한 권리를 부여해라. 아무리 쓰레기 같은 권리라도 권리는 보장해야 된다라고 그쪽에서는 이미 그렇게 결론이 났고, 근데 우리가 그렇게 결론을 다른 식으로 내갖고 법안을 그렇게 발의하겠다고 하는 거는 안 좋은 입장을 갖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 네. 투표 결과 찬성 투표 반대 3표로 부결되었습니다. 부결. 민주주의 맞아요? 두 분이나 제 의견을 좋게 봐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당연히 말씀하셨듯이 되게 조심스럽고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많은 생각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들고 나온 법안은 그 소외계층에 대한 어떤 사기 범죄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명문화하는 법입니다. 우리나라 법 체계가 사기 범죄에 있어서는 형량이 상당히 관대합니다. 그래서 사기꾼들이 돌려줄 의향이 없으면은 어떻게 강제로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사기꾼이 돈이 없어서 못 주겠다 그러면은 친지나 가족의 어떤 금융 기록까지 전부 다 낱낱이 파헤쳐서 대단히 의심이 가는 걸 이동이 있다 그러면은 몰수를 해서 피해자들한테 변제를 해줄 수 있거나 노역을 칼같이 적용을 해서 진짜 최저임금으로 5억 원을 벌 때까지 일을 시키는 소외 계층을 이용해서 하는 이런 사기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강력한 처벌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법안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약간의 보완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왜냐면 사기를 친 사람이 은행에서 이제 빚을 져서라도 받게끔 한 다음에 노역을 해서 번 그 최저임금을 은행에다 계속 납부하는 식으로 하면은 좀 피해 입은 사람도 바로바로 배상을 받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당에 입당할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법이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아서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사기꾼이 사기를 쳤다는 증명을 명확하게 못하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기 민사적으로나 형사적으로나 이미 사기 범죄가 다 입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로 인한 수익을 또 숨겨놓거나 아니면 세탁을 한 다음에 그냥 빵에 가서 4년, 5년 살고 나와서 그냥 그 사기친 수십억의 돈을 갖고 떵떵거리면서 삽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사회 정의적 차원에서 좀 심판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외계층의 기준을 어떻게 나누실지 그 기준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청년 계층 중에서도 자립준비 청년, 독거 노인, 그리고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기타 법령에서 정한 사람들.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증명 본인이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정부가 추적해서 알아서 해주는 건가요? 기존에 있는 자료들을 일단 활용을 하고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 나가야겠지만 특수위원회를 조직을 한 다음에 거기서 행동에 대한 액션 플랜을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찬성 넷, 반대 하나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이런 악덕 사기 범죄는 아무리 처벌에 대한 강도가 심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온 국민이 같이 뜻을 모아서 이 제도의 완벽한 시행을 위해 같이 노력합시다. 고맙습니다. 이 법안들이 전부 다 실제로 통과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거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동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결정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회적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저는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손을 들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 문제, 반려동물 문제, 그리고 소외계층 문제, 교육 문제, 그 의료 서비스 문제, 여러 분야의 음주운전 문제까지 여러 분야에 대해서 법의 통과 여부에 상관없이 한 번 더 깊이 생각해보고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서 기쁩니다. 저도 역시 다 이제 동의한 법들이 이제 통과가 되었는데요. 주제들을 다 한 번씩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너무나 그래도 좋은 토론을 해온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답게 투표의 결과로 인해서 얻어진 결과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좋은 법안들이 있다면 더 살기 좋지 않을까라는 마지막 긍정적인 생각을 남기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